오늘 SK하이닉스 2026년 하반기 기술 사무직 신입 채용 공고가 열렸습니다. 8월 20일 오늘 오전에 채용 공고가 열렸고요. 실제 지원서를 한번 제가 열어봤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경험기술서라는 두 문항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각각 2,000자예요. 총 4,000자인 거죠. 사실상의 자기소개서 분량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전에도 1,000자 항목 4개, 즉 4,000자였거든요. 항목당에서의 요구되는 글자 수는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이 참고 파일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각각 직무에 대한 job description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원서 입력 가이드도 반드시 이번에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지원서 입력 가이드 같은 것들을 안 보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바뀐 게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학력 조건이 아예 없습니다. 학위를 아예 안 보는 거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기술 사무직 신입의 경우는 2027년 2월 취득 가능한 학위에 따라서 처우가 산정된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제 학위에 따라서 연봉 자체와 처우 자체가 산정될 것이다. 그래서 학력 무관이라는 말을 모두 같은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입구가 열린 것이지 조건이 같아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집하고 있는 직무가 대분류가 총 6개로 돼 있거든요. 세부 직무 총 23개인데요. 여기에 job description 보이죠?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눌러보시면요. 설계, 소자, R&D 공정,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세부적인 직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과 전공만 뽑는 게 아니고 영업 마케팅 상품 기획도 있고 건축 BIM 직무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공이 아니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입사 지원서를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뜨겠죠. 근무지는 이천, 분당, 서울, 그리고 용인, 청주 세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세 지망까지 고를 수 있고요. 선택한 근무지는 희망 근무지이고요. 최종 근무지는 입사 후 회사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만 보고 직무를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입사 지원서 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 이 지망을 아무거나 채우시면 안 됩니다. 1지망과 2지망이 완전히 다른 계열이면은 여러분들이 쓴 그 자기소개서, 즉 경험 기술서가요 어느 쪽에도 안 맞는 글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지망과 2지망은 같은 대분류 안에서 또는 인접 직무로 묶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영업 쪽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을 뭐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공계 같은 경우는 인접 직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산기술과 양산기술 PNT 또는 양산기술과 양산관리 또는 설계와 프로젝트 엔지니어링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묶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학력 쪽 같은 경우는요, 학사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입력을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대학교 학력 정보 추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친구들은 학력 정보 넣으셔야 되고요. 전문대학교 친구들도요, 고등학교 학력 정보는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력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잘 쓰셔야 됩니다. 4대 보험에 들어간 회사 근무, 기업 인턴의 경우는 경력란에 넣으시는 거고요. 연구실 인턴, 그리고 학부 연구생, 근로장학, 무급 인턴, 동아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경험란 또는 밑에 있는 경험 기술서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험 특허 쪽입니다. 여기가 진짜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자기소개서가 메인이고 경험란은 부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장과정 지원 후기 같은 문항이 없어졌고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담을 곳이 경험란과 경험 기술서밖에 없어졌다. 이 칸의 존재감이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실 인턴, 학부 연구생, 캡스톤 디자인, 학회 활동, 공모전, 동아리 프로젝트 전부 경험란에 들어가야 되고요. 시간순위 아니고 직무 연관성이 높은 것부터 우선순위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정보를 반드시 넣으시기 바랍니다. 3개월간 CBD 방막 두께 편차 실험을 40회 수행했다. 그래서 편차를 12%에서 4%로 개선했다. 이런 식으로 정량화된 어떤 수치화를 최대한 표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상도 매우 중요하죠. 수상 내용의 규모와 역할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전국 대학생 반도체 설계 경진 대회에서 참가 120팀 중에서 3위를 했다. 어느 정도 조금 구체화된 내용들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무 무관 수상은 과감하게 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수상 경력이 많다 그러면은 무관 수상은 빼시길 바라고요. 내가 수상 경험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있는 게 한두 개 정도밖에 없다. 근데 직무와 연관성 별로 없다. 그럼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자격증은 그냥 갖고 계신 거를 넣으시면 되시겠고요. 어학은 제출이 필수는 아닌데 어학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꼭 기입을 부탁한다라고 FAQ에서 나와 있죠.
있으면 무조건 넣으세요. 이제 자기소개서 쪽, 경험, 기술서 쪽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는요, 지원 분야 및 직무 역량과 관련된 프로젝트, 공모전, 논문, 연구, 학습, 활동 경험을 작성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예시가 아주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기간, 경험, 역할, 강조하고 싶은 경험에 대해서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2000자입니다. 지원서에는 정해진 양식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개조식으로 이거를 해야 되냐, 아니면 기존 자소서처럼 줄글로 써야 되냐, 이거는요, 하이브리드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험, 학부 연구생, 조금 가시성 있게 깔끔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활동명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상세 내용은요, 줄글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썼던 자기소개서와 비슷한 형식으로 서술식으로 쓰시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은 개조식으로만 쓰게 되면은 논리와 깊이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심층 인터뷰에서 파고들 게 없어진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서술식만 쓴다? 그러면 깊이는 보여요. 근데 평가자가 기간 역할을 찾느라 시간 씁니다. 그래서 회사가 준 예시 형식도 무시하게 되고요. 따라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헤더는 회사가 제안해준 개조식으로 받고 그 밑은 서술로 채우는 게 정답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세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당시에 어떤 주어진 상황과 한계 조건, 그리고 과제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는가, 내가 선택한 방법과 왜 그 방법을 굳이 사용을 했나, 그래서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배웠고 직무에 어떻게 쓸 것인지, 입사 후에는 어떻게 이 역량 자체가 연결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연결된 부위가 한 가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항은요, 과거에도 썼던 자기소개서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익숙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2번 문항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항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어려워할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예시 같은 것들이 써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AI를 한번 써봤다, 이런 수준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 AI한테 질문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런 식을 쓰게 되면 광탈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항목에서 궁극적으로 물어보는 것은요, 내가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AI가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되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회사 예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RTL 코드 자동 생성, 그리고 AI 기반 알고리즘 로직 구축과 검증, AI를 써서 직무 산출물을 만들어냈고 그걸 본인이 검증까지 했다, 이러한 어떤 고차원적 레벨까지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항과 관련된 예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실제 작성했던 자기소개서고요. 이 예시를 보고 한번 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대학 자작 자동차 팀 캡스톤 디자인, 흡기계 재설계 쪽이고요. 역할은 흡기 매니폴드 설계 총괄과 AI 기반 설계 탐색 검증 담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저희 팀의 문제는 목표 RPM 구간이 토크 부족이었다. 이런 문제 정의란 게 있고요. 여기까지 끌어올려 했다, 목표란 게 보이고요. 여기서 해석 툴 라이선스가 없었다, 이런 한계 조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주어진 상황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이런 한계 조건들이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죠. 근데 AI 설계 탐색기를 쓰기로 했다, 작업 성격에 따라 모델을 나눴다. 자, 모델을 나눴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논리 사슬이 필요해 최상위 추론 모델인 클로드 오프스 5에 맡겼고, 러너 길이 240에서 420mm 직경 수입하며 결과를 표로 정리하는 반복 작업은 판단에 개입되지 않으므로 경량 모델인 클로드 소넷 5로 분리했다. 그리고 유동계산 코드의 구현과 하드코딩의 경우는 이런 디버깅 코드 특화 모델의 경우는 뒤에 있는 코덱스를 차용했다. 그냥 AI를 썼다는 게 아니라 각각 목적, 목표에 맞게끔 모델 자체를 다르게 구성을 해서 적용했다는 게 조금 특이점이죠. 근데 여기서 어떤 공을 들인 부분은 할루시네이션 통제였다. 아무래도 이제 AI 같은 경우가 부정확한 정보를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검증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틀린 값이 그럴듯하게 나오면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계열이 다른 모델에게 던져서 답을 대조했다. 같은 계열끼리 비교하면서 동일한 오류를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검증, QA 과정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의 답을 그대로 신뢰했다면 러너기를 20mm 짧게 제작할 뻔했다. 어떻게 보면은 실수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인정한 거죠. 하지만 그 결과 이런 8.4% 정량적인 것들 6주로 단축됐다.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정량적인 결과물 자체를 명확하게 타겟팅을 했었죠. 그리고 예측값과 실측값 사이에 5% 편차가 있었었다. 한계선 같은 것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AI의 계산은 실험 대상을 좁히는 데까지이고 최종 판정은 실측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갖게 되었다.
저는 이러한 자기소개서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 툴에 있어서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구로서 내가 활용한 거지 AI에 내가 의존하는 형태는 아닌 거잖아요. 최종 의사결정은 AI에게 완벽하게 의존하지 않고 실측값을 통해서 내가 해결했다. 형식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매우 좋은 자기소개서 예시가 저는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한 1282자 정도 되거든요. 이걸 지우게 되면은 300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이 자기소개서 항목에다가는요, 3개, 4개 항목까지 넣지 마시고요. 최대 2항목까지 넣으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공학과 친구들이 익숙한 자작자동차 캡스톤 프로젝트에 대해서 봤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반도체 공정연구실 인턴을 통해서 학부 연구생으로 있었던 거 6개월 정도 있었죠. 그래서 건식 식각공정 조건 최적화 및 AI 기반 예상 수율 예측 모델 구축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케이스가 480건이었지만 그 학기 배정 실측 웨이퍼는 22배 뿐이었다. 480건 중 어떤 조건을 실제로 태울 것인가를 골라야 했다. 문제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있죠. 제약이 숫자입니다. 480건 22매 그리고 문제를 정의한 게 본인입니다. 두 번째는 모델 분업을 했죠. 로그 480개를 파싱을 했다. 단위를 정규화하는 작업은 판단이 필요 없는 반복 작업이라 경량 모델에 맡겼다. 반면 480건이라는 소표본에서 어떤 대리 모델을 써야 했는가 통계적 판단이 필요해서 최상위 추론 모델과 논의했고 코드 구현은 코드 특화 모델로 분리를 했다. 그리고 검증 설계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한 모델은 기준 스펙아웃을 비율을 정규 분포로 계산하는 방식을 제시했고 계열이 다른 모델은 결합 밀도 기반 포화송 수율 모델을 제시했다. 저는 교차 검증이 목적이 정답이 확인이 아니라 불일치 지점 발견이라고 보고 이 지점만 연구실이 보유한 과거 실측 22매 데이터를 직접 대조했다. 그 결과 포화송 기반이 실측과 더 잘 맞았다. 정규 분포표 가정은 CD 산포가 큰 구간에서 수율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을 확인해 후자를 폐기했다. 그래서 AI의 첫 답을 그대로 채택했다면 예측 자체가 틀렸을 것이다 라고 나와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조금 원하는 대답이 아닐까. AI에 의존하기보다는 AI에 내가 검증하고 생산성을 더 발휘하고 AI라는 도구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문제 인지는 내가 하되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움받는 것들,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 능력 자체를 잘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과와 한계 쪽 있잖아요. 폴리머 축적은 실제 시각 공정의 대표적인 드리프트 요인이거든요. 이 단어 하나가 공정 이해도를 증명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 결과를 과신하지 않는 태도까지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체적인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골격으로 제가 하나 더 만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인문계입니다. 인문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마케팅 직무를 제가 잡아놨거든요. 이번에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했던 경험입니다. AI를 그냥 쓰는 것과 AI 에이전트를 쓰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AI 에이전트는요, 스케줄링을 통해서 자동화 구축을 할 수 있고요. 내가 굳이 지시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매일 또는 몇 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해서 자동화로 명령을 내릴 수 있게끔 스케줄링이 가능합니다. 클로드에서는 코어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챗GPT에서는 코덱스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가정용 스마트 식물 재배기 브랜드 마케팅 인턴, 이걸 제가 구성해 보았거든요. 3단계 플로우가 순차적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로컬의 데이터를 축적했다. 개인 PC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리뷰, CS, 광고, 판매 데이터를 날짜와 채널 기준 폴더 구조로 모아서 단일 원본을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통합 파일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구조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영업, CS, 물류 등 인접 부서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요청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병목을 발견한다. 부서마다 양식이 달라서 취합이 계속 지연됐던 것이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표준 입력 양식과 검증 규칙을 만들어서 같이 배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부서 데이터들의 취합, 리드타임 평균을 3일에서 당일로 맞출 수 있었고요. 또 스케줄링을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에 전일 리뷰, 검색량, 광고 지표, 경쟁사 가격을 수집하고 재정의한 세그먼트 기준으로 집계해서 엑셀 리포트를 만들고 담당자 3명에게 이메일로 자동 발송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관점에 이번엔 좀 많죠? 아까는 추론과 예상 이런 쪽이 많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자동화 관점을 넣는 거.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 이제 자동화 자랑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두 가지를 더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이
보면은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 모델은 리뷰 언급 빈도를 근거로 인테리어 목적을 1순위, 구매 동기로 요약했고 계열이 다른 챗GPT는 식물 키우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재도전 수요를 1순위로 제시했다. 같은 계열끼리 대조하면 동일한 편향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열을 달리해서 검증한 것인데 실제로 답이 갈렸다. 저는 교차 검증의 목적이 정답 확인이 아니라 불일치 지점 발견이라고 보고 이 지점만 원본 리뷰 200건을 무작위 추출해서 직접 라벨링을 했다. 그 결과 인테리어는 언급 빈도는 높지만 구매 결정 문장과 동반 등장하는 비율은 낮다는 것을 확인했다. 빈도 높은 단어와 구매를 유발하는 동기는 다른 것이었고 AI 요약을 그대로 받았다면 정반대 방향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뻔했다. 그리고 검증을 마친 뒤에는 이 과정을 매일 자동으로 도는 프로세스를 남겼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검증 자체를 구체화시킨 거, 그리고 모델 간 결론이 정면으로 갈렸다는 거, 한 모델은 인테리어 목적, 그리고 계열이 다른 목적 모델은 식물 키우다 실패한 재도전 수요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AI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검증과 QA 과정 같은 것들이 있죠. 다만 자동화는 틀린 요약도 매일 재생산한다라는 위험이 있어서 주 1회 산출물 30건을 사람이 직접 검수하는 절차를 함께 넣었다. 틀린 요약도 매일 재생산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나사를 어느 정도 쪼였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이게 헐렁헐렁해지잖아요. AI도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처음에 정교한 프롬프트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조금 느슨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30건은 사람이 직접 검수하는 절차를 넣어서 틀린 결과도 매일 재생산하는 이런 오류 자체를 검수했다. 그래서 자동화를 자랑하는 지원자 많은데요. 근데 자동화가 오류를 증폭시킨다는 걸 알고 검수 절차까지 설계한 지원자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지원자는 그걸 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이나 양산 관리 직무의 관점에서 봐도 이건 어떻게 보면 관리 감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CTA 관련된 것들, CPA 41% 감소, 전환율 2.3%에서 3.9% 증가, 그리고 부서 취합 3일이 당일로 맞춰졌다. 주간 6시간 걸리던 것들이 자동화로 맞춰졌다. 비즈니스 성과와 프로세스 성과 둘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직에서 들어오면 남는 게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간다 하더라도 퇴사한다 하더라도 결국 회사에 남겨주는 자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로 소통하고 AI로 해결한다. 즉 SK 하이닉스의 행동 강령 Solve with Data에서 Solve with AI로 바뀌었다는 거, 그 자체가 여기에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여기에 저는 꽤 많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정확하게 타깃한 문장 자체가 아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세 가지 자기소개서를 봤는데요. 두 번째 문항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계공학과의 관점과 전자공학과의 관점, 그리고 인문계, 상경계, 마케팅 직무의 관점에서 이 두 번째 문항을 어느 정도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항목을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 많이 어렵다, 1번 문항과 2번 문항에 있어서 작성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자기소개서 컨설팅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컨설팅 접수를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여러분들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요. 그냥 이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어떤 것들을 최대한 많이 지향하고 어떤 것들을 좀 더 강조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계속 찍으면서 여러분들의 합격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합격에 다가가기 위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취업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정보 싸움입니다. 조금이라도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와의 접근성 자체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꼭 구독해 주셔서 좋은 정보 계속 받아가시고요.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정보, 그리고 더 양질의 정보를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4단계 면접에 대해서 심층적인 해석과 팁을 대량 방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